찍어봐. 자, 또 반대로 그 오마이뉴스 단독 영상 여기를 봐도 잘 나와 있죠? 에? 지난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 씨. 과연 이날 백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전후 상황이 오마이TV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중 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한창이던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청 입구 도로. 뒤쪽에 있던 백 씨가 빈손으로 걸어 나옵니다. 백 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 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 씨와 백 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을 보면 직사살수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경찰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 씨가 쓰러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뭐? 빨간 우비가 다치게 했어? 너네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도요, 예. 빨간 우비가 공격했다. 이 말이 믿어지세요? 어? 빨간 옷이 뒤에서 그 물대포를 막아보려고 지가 갔다가 물대포를 맞은 거야. 지금 저 영상을 보고도 빨간 우비가 백남기 씨를 쳤다라고 주장하는 저 씨발놈들은, 나는 저것들은 정말 고소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구속돼야 된다고 봐. 어? 저것들은 진짜 구속돼야 돼. 그래놓고 뭐 처음에 쓰러질 때는 없었는데 빨간 우비가 덮친 다음에 입가에 피가 났다는 둥, 눈이 멍들었다는 둥, 지랄 연병을,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 뉴스타파의 정말 저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뉴스타파의 저 정말이라는 영상을요, 여러분들 빨간 우비 떠든 새끼들, 그러면서 그냥 돌리지 말고, 여러분 게시판에 빨간 우비 쓴 놈들 있잖아요. 게시판이나 SNS로 빨간 우비설을 퍼뜨린 새끼들, 전부 다 전부 캡처 떠가지고, 이거 고소해야 돼. 허위사실 유포로. 자,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다 캡처 뜨면서, 이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 씨의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안면 정면 부위에 직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물대포를 안면부에 계속 맞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출혈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을 것을 감수하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를 고의적으로 가격하기 위해 엄청난 물대포 세례 속에서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 사람은 사람들이 백 씨를 들어 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 보셨죠? 같이 봅시다. 요 뒷부분. 소위 빨간 우비가 총총이 사라졌다.
종각인데 말 앞에가. 이미 얼굴이 물대포를 맞아갖고 완전히 피범벅이 된 상태야. 자, 여기 좀 비켜주시고요. 자, 이 영상에 보시면 이 응급차에다가 물대포를 쏘지 않죠. 그 물대포를 맞은 응급차 사건은 다른 사건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백남기 씨 응급차에다가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마저 읽을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백 씨를 들어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도피라는 게 상식이지 왜 부상자를 따라갈까요? 교묘하게 순간 캡처한 화면을 놓고 주먹을 쥐고 있다느니 가격하기 위해 팔꿈치가 뒤로 꺾여 있다느니 북한의 격술 기법과 일치하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줬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도 100번 양보해 자기들끼리 모인 장소에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의 처지를 안타까워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음모설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저분은 일베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거 제명시켜야 돼요. 이런 짓거리 한 건 이거 제명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도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막말과 조롱을 일삼는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떠나라. 강원도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예. 김진태 찾아가서 항의하고 춘천 시민들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당장 국회에서 떠나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이거 일요일날 보여드리려다가, 예, 일요일날 보여드리려다가 오늘 더 많은 분들 모임에 보여드리려고 오늘 보여드렸어요. 자, 이걸 보고도 빨간 우비를 주장하는 것들은 뭐다? 이걸 보고도 빨간 우비를 주장하는 것들은 뭐다? 또라이다. 또라이, 쌍또라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눈이 아니야. 정상적인 인간의 눈으로는 저거를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둘 중 하나야. 눈이 삐꾸거나 아니면 뇌 한쪽 면은 석회석, 한쪽 면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새끼들이야. 근데 뭐요? 경찰 빨간 우비 수사한다. 해당 남성 신원 확인 중? 그래, 한번 조사해봐봐. 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 한번 조사해봐봐. 수사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자, 여러분, 지금 얘네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근데 잠깐만. 이 영상 이미 다 보신 영상이에요? 빨간 우비 영상에 대해서 이미 다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 지금 아까 나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일베 청년은 확실히 이해가 됐대. 지금 이거 처음 보시죠? 이 영상이 거의 인터넷에 퍼지질 않았어. 나도 처음 봤다니까? 이거를 그 민중총궐기 본부에서 알려줬는데요. 요 영상은 일부러 거의 떠있질 않아. 알려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요 뉴스타파 정말이라는 코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물대포를 맞고 앞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 왜 빨간 우비가 끼어들어서 넘어졌냐? 그런 개소리 하는 새끼들 이 눈깔에다가 저 영상을 확 심어놔야 돼. 예. 이 빨간 우비 사건은요, 나도 지난번에 못 봤어. 빨간 우비가 앞으로 물대포 맞고 넘어지는 거는 내가 자세히 못 봤어요. 이건 지금 뉴스타파에서, 이 빨간 우비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야. 따로 찾아내가지고, 당시 빨간 우비가 왜 넘어졌는지를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 앞으로 김진태 스님 사건은 뭐냐 하면,
김진태가 이제 저 빨간 우비에 대해서,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다음에, 그 지금 조계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해 있잖아요. 조계사를 저기 쳐들어가야 된다고,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조계사에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스님들이 열받아가지고 항의 방문했잖아. 조계사가 성지냐 그러면서, 조계사가 성지냐고,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민주노총 그 위원장을 잡아야 된다고 개소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조계사 스님들이 항의 방문했어요. 이래 까이고 저래 까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예. 자, 하나 빼먹은 게 있네. 됐다.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 김진태 꼬습죠. 근데 이게 꼬습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 문제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둥 개소리를 하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방금 이 영상을 널리 알리면서 지네가 물대포 쏴놓고 지금 시민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나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조작이 다 됐어요.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간첩 만들어 죽여도 됐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말 안 믿는 사람들 있어. 내가 미국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다 가봤어. 오스트리아. 인터넷 환경,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망치 부인 방송을 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야. 특히 인구 대비 인터넷 접속 가능한 사람의 숫자 비율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미국이 원래 실리콘밸리라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 그런데 미국은 생각보다 인터넷이 많이 퍼져 있질 않아. 왜 그러냐? 그 인터넷 회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멀리. 근데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문제가 인구가 너무나 멀리 흩어져 살아. 그래서 인구가 얼마 안 살기 때문에 거기 인터넷 기지국을 건설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인터넷 기지국을 건설하면 이문이 안 남아. 그래서 심지어 미국은 이렇게 그 서부 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을 딱 어느 통화되는 지역이 얼마 안 돼. 통화되는 지역이 도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 여기에서만 모바일 통화가 되지. 조금만 산길로 벗어나면 통화가 다 안 돼. 우리나라는 논밭에서도 통화가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논밭에서도 인터넷 통화가 돼. 전화 통화가 다 되고. 근데 미국이 그 중심 시가지를 벗어나면 전화 통화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 인터넷으로 뭘 찍고 보여주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예. 우리나라는 뻥을 치면 바로 다음날 인터넷으로 인증이 떠. 거짓말인 게. 예. 어떤 벌레가 들어왔어요? 벌레에게 동요하는 사람 누구야? 불법인데 합법, 시위는 불법인데 합법이라고 이거 먼저 폭동해놓고, 그래요. 뇌가 모자란 것 같아요. 예. 뇌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너 박근혜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 인터넷을 지금 괴롭히려고, 통제하려고,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지금 쌩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비정상회담 보셨죠? 비정상회담에 보면, 기욤? 고기 좋아하는 애. 기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욤이 한국에 남은 이유. 인터넷 때문이야. 기욤이 한국에 남은 이유가 인터넷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인들 중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 때문이야. 왜냐면 자기네 나라로 가면 인터넷이 안 돼. 그래서
게이머라서 인터넷이 가장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은 거예요. 프로게이머라서 얘가 그 인터넷 때문에 여기 남은 거야. 그거 얘기가 어디 나오더라고, 예능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인터넷을 경험하면요, 못 떠나요. 내가 그 유럽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내가 다시 유럽 오나 봐라 그랬다니까. 왜? 유럽은 인터넷이 안 돼. 죽는 줄 알았어, 나. 아프리카에 접속해서 가령 나는 늘 채팅창에 물어보잖아. 저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채팅창에 물어보면 시청자들이 막 답을 찾아주잖아. 어머? 접속이 안 돼. 호텔에 가야, 밤에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 비번을 입력해야 거기서 그 접속이 가능하지. 그 무슨 저기 로밍 해갖고 갔는데, 어머, 물론 저기 트위터는 돼요. 트위터로 사진 찍고 글 올리는 건 되는데 한참 돌다가 올라가. 나 너무 충격 먹었잖아. 너무 충격 먹었어. 어머나 세상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때 박근혜 정부의 노인들이, 오빠 군단이, 할배 오빠 군단이 지금 그 박근혜를 위한 공주공화국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공주공화국이잖아. 공주공화국이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인터넷 때문이에요. 인터넷을 일시에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언론들이 다 알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입헌 공주제? 미치겠네. 입헌 공주제는 틀린 말이에요. 왜? 입헌 공주제는 공주가 헌법을 지킬 때야. 입헌 공주제란 말 틀려요. 박근혜가 추구하는 삶은 입헌 공주제가 아니야. 입헌 공주제는 헌법에 따라 지배한다는 얘기야. 공주가 있지만 헌법에 따라 지배한다. 그게 입헌 공주제야. 근데 박근혜는 입헌 공주제가 아니라니까? 공주공화국. 공주 혼자 지가 떠들어갖고 그걸로 지배하는, 재헌 공주제도 아니지. 재헌이라는 건 헌법을 만든다는 얘기야. 불법 공주제? 그렇지. 불법 공주제가 정확하네. 불법 공주제. 위헌 공주제. 그렇지. 위헌 공주제. 그게 정확하겠네. 위헌 공주제. 독재 공주제 내지는 위헌 공주제. 입헌 공주제란 말 쓰지 말아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래서 오늘 영상 한 건 또 처리했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 벌써 지금 2시간 지났어. 근데 오늘은 내가 딴 얘기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뉴스만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벌써 2시간 20분이 지났어. 다음 이야기는요. 청소년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유엔에다 청원했다는 이야기. 네. 자, 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우리, 잠깐만. 그 청소년 얘기 넘어가기 전에, 뭐 또 다른 기사가 있나 봐요. 요 기사도 한번 볼까요? 박 대통령, IS도 얼굴 감춰에 진중권, 국정교과서 집필진다. SNS에 국정교과서 복면 집필도 역사 테러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라면서 복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데 대해 SNS에서 혼란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 복면 시위 경향, IS도 얼굴 감춰라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진도 얼굴 감춰라고 비꼬았다.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IS와 유사했다는데 그렇다면 국정교과서를 몰래 숨어서 집필하는 사람들도 역사 테러범들이지요 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함께 살자고 절규하던 70세 농민 백남기 선생님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난사로 위독한 상황인데도 절규하는 국민들을 테러 집단 IS와 비교하며 맹비난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말인가요? 라고 반문한 뒤 잔인합니다. 라고 비판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세월호 침몰 직후 7시간도 극비, 국정교과서 지필진 명단도 극비라면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란 대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힐난했다. 가면을 쓰면 IS다. 우리 동네 앞에 그 중랑천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중랑천 나가보면 다 IS야. 다 IS야. 전부 복면 썼어. 그 다음 4대강 옆에 가봐. 4대강 옆에 가서 자전거 도로 거기에다가 1시간만 딱 영상 찍어봐. 다 IS야. 완전 마스크. 다 마스크하고 자전거 타. 뭐? 마스크를 쓰면 IS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럼 황사 와서 마스크 쓰면 전부 다 IS니? 정말 뇌에 구멍이 난 것 같아. 그지? 뇌에 구멍이 난 것 같아. 이거 전국의 마스크 장사들이 박근혜를 고발해야 돼. 고소해야 돼, 고소. 자, 다음 이야기. 어머나. 아까 그 스님 이야기가 그냥 항의 방문하고 끝난 게 아니구나. 예. 그 스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항의 방문으로 끝난 게 아니었구나. 조계사, 춘천을 개신교 도시 만들자는 김진태가 성철 스님 우는? 김진태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08년 종교 편향 국면과 범불교도 대회마저 떠올라 장외투쟁 경고. 조계사는 24일, 오늘이죠. 1시에 나온 기사네요.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항의 방문한 조계사 스님들에게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 오늘 좌익효수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또 이렇게 저의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알려주시겠다. 예, 그래서 이따가 한 4시 반에, 4시 반 정도에 전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저 뉴스를 마저 할게요. 예. 자, 조계사. 조계사는 24일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항의 방문한 조계사 스님들에게 사과를 거부하며 도리어 조계사를 힐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조계사를 힐난했어요 또? 조계사 스님들한테 사과를 거부하고 도리어 조계사를 힐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예. 내가 국정원 고소한 재판. 조계사는 이날 사대부중 일동, 즉 조계사 스님과 신자들의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렸다면서 이어 23일 조계사 스님들의 방문에는 사과를 거부하고 문전박대하더니 뒤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철 스님과 호국 불교를 운운하며 글을 올렸다며 김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찰을 투입했다는 발언을 최소한의 양식을 버렸고 사과를 거부하고 문전박대하더니 뒤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철 스님과 호국 불교를 운운하며 글을 올렸다. 조계사는 그러면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며 성철 스님의 법어를 거론한 뒤 김진태 의원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춘천을 개신교 도시로 만들자는 성시화 운동에 매년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김 의원의 종교 행태를 거론했다. 조계사는 이어 본인은 과연 다양한 이념과 종교, 계층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소신이 중요하다면 다른 이의 가치도 소중한 것이다. 진정 국민은 당신을 대표라 인정할 것인지 바로 보기를 바란다면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자격이 없음을 지적했다. 조계사는 그 한상군 민주노총 위원장 피신과 관련해서 범법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더 소중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권력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공권력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계사는 공당의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많은 국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편향적 발언을 일삼고 최소한의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편향적 태도와 일방성에 우리 불교인들은 지난 2008년 종교 편향 국면과 범불교도 대회마저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8년 이명박의 종교차별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길거리로 나설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개신교 확산 정책에 반발한 불교계는 그해 8월 27일 서울 광장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불자들이 헌법학의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를 열었고 이어 8월 31일 조계종 종단 1만여 개의 사찰 암자에서 일제히 규탄 법회를 여는 등 전국 단위의 장애투쟁을 전개해 이명박의 백기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근데 이제 조계사를 또 건드린 거잖아? 조계사는 김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국민 분열과 갈등 조장 행위를 자제시켜야 된다. 이념과 계층, 종교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현재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이에 우리 조계사 4대 부중 일동은 새누리당의 진지한 성찰과 성숙한 논의를 기대하며 공식적인 입장 청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가 유승민 아버지한테 화환도 안 보냈다고 그게 경북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촉매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 경상북도가 거기가 되게 불교의 영향이 강해요. 불교의 영향이 강하고 사찰이 많아 산속에. 불교의 영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통 개념. 거기 도산서원 때문에 전통 유교적인 개념이 강해.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도 되게 호의적이야. 그리고 이 개신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 경북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크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 말이 맞지? 그치? 근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08년에는 총선이 4월에 있었어. 그리고 총선 끝난 다음에 이명박이 모든 사찰을 지도에서 지웠다가 불벼락을 맞은 거였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내년이 총선이야.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6개월이면 총선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이 경북 지역의 스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예. 자, 경북이 변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경북이요 되게 중시하는 게 장례야. 이런 말이 있어. 호사에는 안 가도 애사에는 간다. 결혼식엔 안 가도 상례에는 가야 된다. 그게 경북 사람들의 기본 정서야. 맞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경북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좋은 일은 안 가도 돼. 잔치집엔 안 가도 되지만 초상이 났을 때는 다 같이 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상례다. 그게 이 경북의 정서예요. 그게 왜 그러냐? 경북 사람들이 경북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의식, 그리고 이게 두레라든가 이 우리나라 전통 의식이 굉장히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잖아.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농업사회 때 옛날에 이제 농업국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가령 이제 지주들이 있어. 지주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놀이패를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주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상례가 나면 다 같이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게 제일 발달했던 데가 경상도예요. 그래서 이 경상도에서 초상이 났는데 홀대했다. 초상이 났는데 싸가지 없이 굴었다. 그러면 바로 찍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시댁이 경상도잖아. 우리 시댁이 경상도인데 우리 동생하고 우리 언니는 이제 개신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그런 장례 문화를 몰라. 근데 내가 시집간 우리 경남 사천은 나 배옷 입고
초상 치렀잖아. 5일장. 그 저기 삼배 저고리 입고 저고리 치마 입고 손님들 올 때마다 곡하면서 저기 전통 장례를 치러봤어. 그래서 그 전통 장례가 경상도에서 장례 문화가 갖는 의미, 그거 내가 확실히 봤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가 그렇게 쪼잔한 짓을 했던 거지. 잠깐만요. 지금 오케이. 이런. 중계방이 그새 3개가 생긴 걸 몰랐어. 요쪽이 지금 예. 여기가 지금 몇 명 방이냐? 700, 800. 800이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중계방이 2개가 더 생긴지를 몰라가지고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가정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러게. 그러네요. 예. 박근혜가 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웠겠냐. 딱 맞는 말이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경상도가 변화되고 있다. 얘기 하나 하고요. 넘어갈게요, 이번엔. 뭐냐면, 청소년. 우리 저기 뭐지? 그 청소년들이 유엔에다 청원을 하기로 했대요. 그 얘기. 내가 아까 봤는데. 네. 어디 있었더라. 잠깐만요. 이 썩을 놈들 진짜 이 성인 웹툰 올리는 거 진짜. 이런 새끼들은 진짜 실전에서 안 되니까 맨 그 만화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었냐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다른 시각을 독점한다는 비판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대한민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검인정제 혹은 자유반응제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면서 제작 과정이 거짓으로 얼룩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운동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유엔의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를 청소년들의 명의로 청원할 계획입니다. 실리견 무시하는 국정교과서 철회하라! 자, 우리 청소년들이, 예, 사실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이렇게 꼴통으로 만든 교과서로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얘네들 지금 이제 18학번부터 국사를 필수로 공부해야 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내년부터 그 꼴통 교과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강제로 공부를 시키고, 그걸로 지금 시험을 보겠다는 거 아니야. 2년은 안 잡아가냐. 박근혜한테 할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그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번 수능도요. 예. 지금 이번 수능도, 지금 몇 개 소송 걸리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되게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물리학과 교수가 이 물리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런 문제 제기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수능 시험을 보고 그걸 넘어간 나라가 아니야. 그 문제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 왜냐하면 1점 차이로 애들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애들을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면서, 애들을 괴롭히겠다? 이거 아마 소송당할걸요? 국정교과서 나오면요, 소송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역사학자들이 그 내용으로 문제를 안 내거든. 그러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 국정교과서는 진행될 수가 없어. 근데 저렇게 미쳐갖고 날뛰는 거야. 그래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유엔 청원하는 모습. 얘네들이 이제 자기의 생존권에 관련 문제이고, 얘네들은 지금 지금 중2부터가 해당되는 거야. 중2 애들 대학 갈 때 난리가 나는 거야. 중2 어머님들, 중2 학생들, 너희들의 문제라고. 집중해.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공안 탄압에 대해서, 공안 탄압 부분을 같이 좀 볼게요, 또. 지금 중2를 건드렸어, 쟤네가. 이런 영상도 있네요.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을 틈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2~3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돼 있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위용품이라는 것들 부각하기 위한 아마 그래서 오하마나 이런 거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럼에다가 노동계약 반대 아니면 노동계약이라고 쓰고 그걸 깨는 거죠 이제. 얼음이 두껍기 때문에 잘 안 깨지거든요. 그 용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언론에 공개하면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쨌든 이번에 시위에 사용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오해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일부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살인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도 없이 기습 압수수색 등 공안 탄압으로 피난을 헤매는 저들은 적반하장을 넘어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노총에 대한 형사적 법 집행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가 뒤로 가고 있고 이제 다음 순간은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권리를 억압할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전체주의로 파시즘으로 넘어가기 전야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이 행진은 백남기 씨가 나온 중앙대학교의 한 학생이 동문들의 행진을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 물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저지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우셨던 선배님은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권력에 맞서야만 했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후배들이 그리고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까지 와서 외쳤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의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살인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해가지고 쓰러지신 것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저희도 나오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금방 구급차가 왔다고 생각해서 오래 누워 계셨던 걸 모르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제 무심함이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꼭 선생님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 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 감동했고 아빠가 지금 의식 없이 누워 계시긴 하지만 아빠도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많은 후배들과 여러 시민분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과 집회와 시위를 폭력으로 몰아세우며 사법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 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이걸 갖다 빨간 우비, 그러니까 지네들이 좀 위기에 몰리니까 빨간 우비를 입은 시위대가 폭행을 했다는 개소를 하다가 지금 딱 걸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국정원 직원 출신이, 그러니까 댓글 부대로 보이는 어떤 회사를 운영한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카이스트 교수까지 했다며? 댓글 부대 의혹을 받아온 용역업체 대표인데, 얘가 카이스트 교수까지 했대요. 그런데 얘가 그동안에 무슨 중국에서 무슨 기관에, 중국의 공식 어떤 교육기관의 한국 분원인 것처럼, 한국 분원인 것처럼 그 무슨 강좌를 열어놓고 한 사람당 600만원씩 150명, 그러니까 한 탐에 150명씩 600만원을 받으면서 그걸 몇 차례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대요. 그거 뉴스 있었는데, 경향신문 단독이었거든요? 경향신문 단독이었는데, 가만있어 보자. 그게 아까 우리 함경영 뉴스에 올라와 있나? 여기 있다. 이게 되게 이제 복잡한 뉴스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뉴스가 많아갖고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막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사고를 친 거야, 내가. 한번 보자고요. 이 카이스트 교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과학원의 한국 교육원이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여기서 가짜 수료증을 팔은 거야. 600만원씩 받고. 근데 진짜 중국 과학원에서 그런 거 없다. 이 가짜 수료증을 장사해온 댓글부대 용역업체 회장 증거인멸 시도 의혹. 무슨 얘기냐. 국정원 출신으로 댓글부대 의혹을 받아온 용역업체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흥기 카이스트 겸직 교수의 가짜 수료증 장사 보도에 대해 중국 과학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중국 과학원은 11월 18일 가상 경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어떤 캠퍼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공식 선언했다. 주간경향이 중국 과학원 한국 분원장 행세를 해온 김 교수 사기극의 전말을 보도한 지 보름 만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간경향은 김 교수가 2013년 9월부터 15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1인당 600만 원의 교육비를 받으며 근 2년간 서울 강남에서 중국 과학원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을 운영해온 사실을 12월 2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국정원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국정원 출신들이. 중국 과학원을 대표해 공식 입장을 밝힌 사람은 김 교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입학식과 수료식에 참석하고
수료증도 전달한 가상경제센터 부센터장인 수용 교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이제 이 수용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가상경제센터의 부센터장인데 맨날 이제 이 김사기꾼이, 국정원 출신 김사기꾼이 얘를 불러다가 한국에 와서 입학식하고 수료식에 참석하게 하고 수료증을 이제 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수용이라는 사람이 걔한테 뭘 받아먹었는지 하여튼 와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이런 들러리를 쓴 거지. 근데 본원과 세계대학 산하에 100여 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학원이 일개 부센터장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얘가 이제 공식 입장, 중국과학원과 무관하다고 밝힌 거야. 그럼 왜 이 부센터장한테 그걸 밝히게 했느냐? 벌 준 거야. 중국과학원 한국 캠퍼스는 본부와 대학 차원에서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만큼 김 교수와 교류를 해온 센터 차원에서 그 진상을 얘기하는 게 격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수용 교수가 밝힌 교류협력의 실체는 중국과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김 교수가 운영하는 13주 과정의 교육 중 가상경제센터에서 제공하는 반나절짜리 현장 방문에 불과했다. 수용 교수는 가상경제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김 교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현장 방문 코스만 공동으로 제공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경제센터 직인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수료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수강생들이 13주 교육과정 중 중국과학원을 방문하면 가상경제센터 차원에서 반나절 코스를 돌게 하고 그 증명으로 수료증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과학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수료증 직인도 중국과학원 것이 아닌 가상경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인당 60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김 교수가 운영하는 최고위 과정에 등록한 수강생들은 수료증이 중국과학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심지어 김 교수와 2013년 초부터 알고 지내며 수강생을 모집해주고 직접 3기로 과정까지 마친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조차 철저히 위장된 김 교수의 사기극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수료증은 중국과학원에서 13주 과정 전체를 이수한 증명으로 알았지 단지 현장 방문 코스를 이수한 증명이라고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중국 현지 교육도 말이 교육이지 관광에 불과했다. 박 원장은 2박 3일 중 교육은 반나절가량 또 다운됐어. 반나절가량 가상경제센터와 박물관을 둘러보고 베이징의 한 특허 법인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며 나머지는 만리장성 등 주로 관광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로써 중국과학원 한국 분원장 행세를 하며 정부기관을 후원기관으로 등록시키고 전현직 장차관까지 강사와 수강생으로 동원한 김 교수의 사기극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됐다. 11월 2일 주간경향이 최초로 가짜 수료증 장사를 보도할 때만 해도 설마 하던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이제 김 교수라는 말만 나와도 진저리를 쳤다. 특허청 정현우 대변인은 앞으로 김 교수로부터 어떤 후원 요청이 와도 이제는 후원할 생각이 없다. 이건 다른 말로 그동안 이 사기꾼이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런 사기꾼이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얘기야. 하지만 사기극이 막을 내렸다고 법적 분쟁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중국과학원이 지금까지 조용히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대학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아유, 쌤통이네. 중국과학원 대학시의 용대외협력실장은 시의 용대외협력실장은 주간경향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학 이름과 로고를 도용한 것을 포함해 지적 재산을 침해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중국과학원이 이처럼 강경 대응 조치를 천명하고 나선 데는 김 교수의 사기극에 놀아난 한국의 정부 기관들의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미래부 등 가짜 수료증 장사에 놀아난 기관들이 최초로 사건이 불거진 직후 보름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망신 개망신. 특히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사이 김 교수가 1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의도용 책임을 부인하고 정식 운영계획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중국과학원을 결정적으로 자극했다.
그 얘네들이 중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국정원이 중국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지난번에 그 간첩 증거 조작한 것도 이런 짓거리 하다가 된통 당한 거 아니야. 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과학원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최고위 과정 운영 계약서가 있고 계약에 의해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해들은 중국 과학원은 경로했다. 시의 용은 한국에서 누구도 우리 대학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김 교수를 범법자로 지칭했고 아시아적 대외협력 총책임자는 사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기를 도와준 거 아니야. 김 교수는 기자회견을 끝낸 직후 6일 베이징에 들어와 수용 교수와 면담을 시도했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해 11월 9일로 신문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갑자기 당일 오전 취하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막은 알기 어려웠지만 그에게는 정정보도보다는 수용 교수와의 면담이 그만큼 더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자회견도 모자라 수용 교수를 만나 뭔가를 설득하려 한 그의 석연찮은 행보는 중국 과학원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아우 쌤통이다. 중국 과학원 아시아지역 대외교류협력 총지배인 이 치장은 11월 10일 주간 경향과의 통화에서 김 교수가 6일부터 베이징에 와서 수용 교수를 만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에게 관심이 없고 대학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곧 공식 리포트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의 모든 대외협력 사안을 총장에게 직보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는 김 교수가 수용 교수와 가짜 계약서를 꾸며내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도 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총장의 공식적인 위임 없이 중국과학원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만약 내가 모르는 그런 계약서가 있다면 그건 가짜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이 이 같은 기류를 미리 눈치챈 듯 김 교수는 11월 18일 수용 교수가 웹페이지에 한국 캠퍼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리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명을 했다. 그는 한국교육원은 최고위 과정 운영위 사무국을 편의상 줄여서 사용한 명칭으로 중국과학원 한국분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류의 차원을 중국과학원이 아닌 수용 교수가 있는 가상경제센터 차원으로 내리면서 한국교육원장 행세를 한 적이 없다고 쌩깐 거죠? 태도를 바꾼 것이다. 또한 댓글 부대로 의심받는 용역 업체이자 그가 한때 회장으로 일한 글로벌 이코노미 온라인 기사 중 중국 과학원과 관련된 기사를 일제히 삭제했다. 삭제된 기사에는 그가 중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학림원이 한림원이 공동 주관하는 최고위 과정에 한국 분원장을 명시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중국과학원이 한국교육원을 승인한 적 없다고 하자 말 바꾸기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김 교수의 돌출 행각을 전해들은 이 치장은 황당해했다. 그는 주간경향에 수용 교수가 밝힌 입장을 가지고 한국경찰에 고발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사기극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된 미래부, 특허청, 중소기업청은 하나같이 우리는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가 범죄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기관의 이 같은 소극적인 반응이 더 이상 망신살을 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인지 아니면 단순한 눈치보기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몸을 사릴수록 김 교수의 배후를 둘러싼 의문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사기 개사기.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 이래. 사기 개사기 증거 조작. 박근혜 정부 왜 이러냐. 사기 창조부. 몰랐네. 사기 창조 정부라 그랬구나. 예, 제가 몰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중국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예. 중국을 너무나 우습게 알아가지고 뭐라 그러나 중국의 공안 문서를 지들 멋대로 조작하고 그런 조작된 공안 문서를 막 퍼돌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 법정에 제출했다가 중국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가짜라고 개망신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면 그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부 이것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국정원 출신 사기꾼 뒤봐주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런데 수사를 안 해? 이 망신 개망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지금 시간이 4시죠? 시간이 4시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매주 화요일 4시에 만나는 시민사회단체 이슈 코너로 시민사회단체 이슈 코너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 시민사회단체 이슈 코너,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들이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시민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시민사회 이슈 코너. 자, 지금부터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우리 족장님의 애창곡.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맞아.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5분 있다가 걸어달래요? 예, 지금 또 회의 중이신가 봐요. 네, 우리 또 염소 4만원 들으면서, 염소 4만원 들으면서 기다렸는데, 현재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요. 막간을 이용해서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선일보가 전교조에 사과한 사건 아세요? 인민 아니고 빈민 맞다. 조선 전교조의 사과. 인터넷 기사 삭제하고 정정보도 게재. 전교조는 법적 대응하겠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19일자 A면 제자들 논술 시험날 인민 청년학도 투쟁 외친 전교조 위원장 기사와 20일자 A35면 사설 전교조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온 인민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15만 노동자, 민중, 인민, 시민, 청년학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지는 당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기사와 사설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일 인민이 아니라 빈민이라고 했다는 전교조 지적을 받고 녹음 파일을 다시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변 위원장이 빈민이라고 말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변성호 위원장과 전교조 관계자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과하고 바로 잡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 여러분 그동안 이명박 말기였지? 이명박 말기였나 13년이었나?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말기한테 교체기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어. 이제 노조 자격을 박탈했잖아. 그게 박근혜 정부였던가? 그런데 그게 자격 정지됐어요. 법의 노조가 아니라 합법 노조로 다시 인정받았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법의 노조라고 할 수가 없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교조한테 시비 걸었다가 이제 특히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전교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지금 법원마다 엄청난 돈 물어내라고 판결 나고 있잖아요.
변 위원장이 빈민이라고 말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발언 잡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쓴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조선일보가 돌연 위원장과 전교조에게 사과했다. 자, 조선은 해당 지면에서 본지는 아까 읽은 거고요. 조선은 19일자 A면 기사에서 20일자 사설에서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불법 시위 직전 열린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서 우리의 투쟁은 15만 노동자, 민중, 인민, 시민, 청년학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중 인민이라는 단어에 눈길을 멈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 조선은 인민이란 말을 쓴 사람이 이미 망해버린 엉터리 이념을 남의 집 자식들에게 심어놓으려는 교사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사설의 제목은 전교조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온 인민이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을 쓴 뒤 하루 만에 전교조의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일 오후 전교조가 오보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조선은 지난 20일 오후 19일 기사와 20일자 사설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우기도 했다. 비록 정정 보도가 게재됐지만 조선이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보도하며 사실을 왜곡한 점과 보도 전 전교조에게 사실 여부에 대해 일체의 반론 취재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조선과 동아, 문화 등에도 법적 대응. 해당 사설을 쓴 김한묵의 논설위원은 보도 전에 전교조의 반론 또는 해명을 왜 듣지 않았냐는 물음에 오늘 나온 정정보도에 저희 말씀을 충분히 한 것 같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변인은 색깔론을 펼치기 위해 인민이란 말을 허위로 끄집어내는 등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관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서 이 신문은 자그마한 정정보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지만 전교조는 조선일보는 물론 해당 내용을 베낀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 아작을 내야 돼, 아작을. 박살을 내야 된다고. 한편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에 나선 비슷한 시각에 나온 21일자 동아일보는 사설 전교조의 불법 투쟁 키우는 교육부의 물은 대응에서 변성호 위원장 등 일부 전교조 인사는 북한에서나 쓰는 인민이란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앞서 문화일보도 19일자, 20일자 사설에서 각각 변성호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투쟁은 이렇게 하면서 운운까지 했다. 변성호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도 인민까지 들먹이며 청와대 진격을 외쳤다고 보도했다. 너네 어떡할래? 너네 어떡할 거야? 이들의 신문은 조선일보를 인용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언론사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우, 쌤통. 자, 그럼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요? 색깔론에 눈이 어두워서, 색깔론에 눈이 어둡고 하도 늙어갖고 귀가 어두우면서 드립다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버리는 그 습관, 그 뇌가 문제야, 이건. 늙어갖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뭐든지 색깔론을 덮어씌우고 싶어서 눈이 어둡고, 눈과 귀가 어두워갖고 뇌가 망가진 인간들이 거짓말 치다 딱 걸린 거야. 요거 아주 그냥 법적 처벌을 아주 엄하게 해야 돼. 아주 그 발행 부스만큼, 발행 부스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받아야 돼. 예. 다시 전화. 와, 너무 반정부 아님? 너는 사회 시간에 잤니? 네네. 자, 양희원영 국장님 지금 통화 되세요? 네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예. 그래요, 예. 자, 이제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좀 쉬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그 영덕 주민투표 결과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요. 네, 정말 큰일 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네. 지난 이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RS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국 181개의 NGO 그룹에서 만든 총 472개의 글들 중에서 시민정치마당이 추천을 하고 SNS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글 베스트 5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아직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 책정을 지금 하겠다고 예산 책정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얘기하는 그 성명서가 나왔고요. 예. 그 성명서가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여기는 이제 녹색연합,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네. 이 성명서가 녹색연합 홈페이지에 올라갔고, 그 홈페이지에 글이 이제 추천을 많이 받은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하고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이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 두 분이 그런 거고, 이번부터는 이 글이 원래 애초에 이 글이 생산된 그 홈페이지, 시민단체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링크가 네. 그 시민정치마당 링크로 되는데요. 그 이유가 관련 인물들, 특히 정치인들을 볼 수 있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를 들어와서 보시면, 이 성명서에서 언급된 2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이 누군지, 그 인물이 가장 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해당 사안과 연결되는 정치인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에요. 이 2분 다가. 네. 근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려면 국비 102억 원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악산은 지금 그 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같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려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인허가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거죠. 돈을 먼저 책정해라.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한 다음에 예산 책정돼 있으니까 인허가 절차 돼야 된다. 이렇게 사실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태라 사실상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배재정 의원은 뭐라고 그러고 있나요? 지금 야당에서 이 케이블카 건설 문제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러던가요? 야당에서 비판적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참 영덕 주민투표권과 굉장히 이제 상반된 현황인 상황인데 이게 생태적인 사안들 특히 자연을 보호하고 숲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또 지역의 토건 세력과 결합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어쨌든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기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도 쪽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강원도지사 최원순 지사도 그렇고 강원도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추진 쪽 입장이 많죠. 그러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 강원도민들의 표 때문에 그 표를 의식해서 그 케이블카의 강원도 지역의 정치인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중앙당은 반대인지 반대가 아닌 듯 반대인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주도하고 덧붙여서 새누리당은 위아래가 똑같고 새누리당 위아래가 똑같고 중앙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게 안 맞는데 또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의 지역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또 지역 주민들 눈치 본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주 좀 기본적으로 이 야당이 이 새정치연합이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한정당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중앙당의 입장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그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풀뿌리 그다음에 대중운동, 정당운동에서의 대중운동 동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자기 가치와 목표가 있잖아요. 정당에서는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건 뭐 저희 같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죠. 그 가치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 가치에 동의하는 소수라 하더라도 시민들을 조직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뭐가 되지. 그러지 않고 그거에 투자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풀뿌리 시민운동, 풀뿌리 대중운동 이런 쪽에 투자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거저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강원도민들이 다 같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그 도민들의 다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게 세금 낭비잖아요. 가리방선권이나 몇 가지를 보면 사실 그 강원도가 가지고 남겨질 있는 그 많은 예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강원도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이라는 그 자산을 그게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발전의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소위 말하면 뭐 지금의 새누리당은 사실 토건 세력과 맞닿아 있는 거고 어쨌든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면서 돈을 만들어낸다고 당장 돈을 막 쏟아붓잖아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다 전가하면서까지. 근데 그런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같이 갇혀 있는 거죠.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저는 이 케이블카 문제나 평창 올림픽에서의 과리항상권이나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게 5위였고, 그러니까 다음은 그 다음이 4위가 불법 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내용의 참여연대 팟캐스트 소개 글이 4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가 있었던 날 백남기 어르신께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셨잖아요. 관련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참여연대 팟캐스트인데 여기에 이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 그다음에 이분이 진행을 하셔서 권영국 그 변호사님 그 민변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하고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 있는 백가연 간사가 참여해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불법 차벽이 어떻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게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은 4번째로 되었다라는 말씀. 여기서 법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그다음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이건 신고인 거잖아요.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11월 14일 날 했던 뭐 주최 측 수사를 한 13만 명이 모였는데 민중 총궐기 전국 노동자 대회 여기에서 분명히 집회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4중 이상의 차벽으로 맞고 체류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준법이니 뭐 그 폭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준법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그렇죠. 그리고 공공에서 먼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민간에서 공권력이. 법을 지켜지지 그렇죠. 공권력이 정부가 그리고 경찰이 공무원이 법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러면서 민간에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권위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물대포는 그 법 규정을 위반해서 사람 얼굴에다 쐈거든요. 그렇죠. 넘어졌는데 쏘고 있었고. 근데 이분뿐만 아니잖아요. 팔이 부러지고 뭐 코뼈가 주저앉고 이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숱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워낙에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만 지금 드러난 건데, 근데 이런 일을 그러니까 공권력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그것도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 뻔뻔하게 민간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폭력 시위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언제부터 됐나. 그렇게 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넘어가고요. 다음. 네네. 그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의견서가 참여연대 홈페이지 역시 올라왔는데 참여연대 그 홈페이지에 이 의견서가 세 번째로 이제 그 추천을 많이 받은 건데요. 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 인터넷 농계 미네르바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를 했죠. 근데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검찰에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 그 검사는 처벌 안 받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으면 그 검사는 이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그러니까 도리어 승승장구해. 예, 근데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그랬다고 뭐 이렇게 박탈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최소한 징계를 하든지, 중요한 직에 못 오르게 하든지, 3번 정도 이상 하거나 아니면 뭐 4번 이상 한다든지, 뭐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는 아닌 말고식의 이런 기소를 통해서, 근데 일반 시민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기소 한 번 당하면 그거는 완전 파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잘못해서 이렇게 받았다. 나중에 그게 또 보상을 받잖아요. 그게 잘못된 판결이었다. 하지만 기소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소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첫 번째가 어쨌든 이 사람이 미네르바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를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편파 왜곡 보도한 세계 신문사에 대해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이 벌인 광고를 불매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 운동을 수사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그 셀프 감금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스스로 자기가 잠궈놓고 자기가 안 나가놓고는 그걸 감금했다는 셀프 감금이라는 게 말 자체가 사실 안 맞는 건데. 이랬다고 민주통합당 당시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혐의를 씌워가지고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당 의원들과 주중대사 국정원 관계자들이 이제 유출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무혐의 처분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대해서 무단 공개 수사를 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놈들을 모두 무혐의 줬다.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도 이 사람이 맡아서 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그 역할을 강제한 거죠. 편파적인 수사를 권력의 개노릇을 했던 검사를 지금 검찰총장으로 앉히겠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을 소위 권력의 개로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것도 개인정보 불법 사찰 의혹 받던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한 MBC 노조집행부 업무방해죄로 어쨌든 씌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산케이 신문의 가토지국장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 사람이 수사를 한 거고. 모든 이명박 박근혜 비리는 그냥 도맡아서 했네. 검찰에서의 가장 부끄러운 내용들을 사실은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힌다는. 근데 제가 좀 약간 무식해서 그런데 이 검찰총장은 누가 앉히는 거죠? 정부에서 임명권이 있죠. 정부가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이 있죠. 네, 하여튼 이분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까? 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검찰총장 인사가 아닌가. 그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인다. 공안 통치를 위한 노골적인 지금 독재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이댔던 검사들, 그렇게 맘먹어대던 검사들이 이런 사람 검찰총장으로 앉히는데 왜 침묵할까?
왜 박근혜에게 모두 벌벌 길까? 그 당시에 그 의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게 어제 저희가 봤을 때 순위 1, 2위하고 지금 순위 1, 2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 순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순위로 보면 2위가 어디냐면 이제 망언 발언한 이완영 의원 사퇴 촉구 경북 농민들 시위입니다. 경북 농민의 시위네요. 예. 경북 지역은 농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가 않고, 네. 그리고 그 농민회도 잘 없죠. 영덕에서도 농민회가 거의 뭐 역할을 많이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정부에 지원받는 데가 주로 계신 곳인데, 여기 이완영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은 최근 이분 말을 그대로 따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미국에서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죽은 일 10건 중에 8건에서 9건은 정당한 것이다.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거를 정당한 공무로 본 것이다.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물대포 맞아서 쓰러진 거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 그 얘기죠. 네. 총으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3개 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지역구 사무실 앞에 농민들이 이제 집회를 하신 거죠. 기자회견을 하신 거고, 그 지역분들 얘기로는 30년 살면서 이렇게 박근혜 퇴진, 지역 국회의원 사퇴 촉구 이런 시위는 처음이다. 라고 지역분들이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럴 만큼 이제 경상북도가 사실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냥 정치인들을 내버려 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영덕권도 그렇고, 이번 이완영, 이 국회의원 건도 그렇고, 좀 국민들이 깨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하셔야지 이런 막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 진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영덕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북의 새로운 바람? 네, 이완영 국회의원 사퇴 촉구를 위한 경북 농민들의 시위라는 충격적인 뉴스. 예, 순위 2위였네요. 네, 그게 2위였는데 이분이 근데 그게 얼마나 그 큰 호수에 파장을 일으키는 돌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경찰의 총기 사용의 문제나 아니면 민간인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상태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작년 올해만 해도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어서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자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인식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고요. 네. 잠깐만요. 지금 네네. 우리 시청자들이 자꾸만 일부러 이완용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완용이라고 일부러 쓰는 인간들. 너네 다 블랙 걸 거야. 그 이완영이야, 영. 왜 영을 용이라고 써? 그치, 이완용, 너 이완영이지? 이완영, 네가 지금 이완용이라고 지금 물타기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시청자들께 그렇게.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1위. 네. 1위는 역시나 설악산 케이블카 얘기인데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두 손 놓은 문화재청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를 요구한다는 이 글입니다. 이 환경운동연합 저희 단체에서 나온 글이 이번에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국립공원뿐만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그리고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될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문화재 자체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 심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심의에 대해서 언제 요청을 하는 거죠. 제발, 이걸 제대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내용의, 요구서가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강원도 이거 설악산 문제 진짜 심각한데,
어차피 강원도민에게 두고두고 그 누가 될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이 강원도민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인 이 설악산을 훼손하는 상황. 아, 이게 좀 환경운동 연합분들은 굉장히 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남들보다 네. 더 많이 아니까. 그렇죠. 참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네. 큰 것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네. 관광 수입을 올린다고 할 때 네. 그 가치와 질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어디 여행을 가면 정말 더 깨끗하고 청정하고 잘 보존된 곳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쳐주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곳은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을 좀 더 받더라도 그런 관광 산업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국립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국립공원이라면서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으로 보호되고 보존되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우리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그렇게 가치 있는 자연 생태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국립공원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만들어서 그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기에 사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형태로 가는 게 그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명박이 망친 4대강, 박근혜가 망친 국립공원. 이거 진짜 몇백 년 걸려야, 이게 환경은 사실 하루아침에 말아먹고 복원하는데 몇백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백 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방사능 오염일 경우에는 최소한 300년 내거나 수천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태계는 지금 하긴 가리왕산 파괴는 몇백 년 걸리죠. 그러니까요. 가리왕산 같은 경우는 다시 살게 하려면 케이블카는 쌍 미는 건 아니니까. 사실 4대강 같은 경우에는 보만 헐면 그렇죠. 몇 년 안에 금방 복원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사대강이나 댐 같은 국립공원은 경우도. 그 나무들이 수령이 몇백 년 된 나무들인데 그거를 그렇죠. 다 훼손하고 이걸 복원하는데 몇백 년 걸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원래로 복원하려면 그 나무의 수령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너무 아깝죠, 그런 게.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남들이 안 알아줘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또 재밌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아까 제가 그 이완영 의원에 대한 것은 이게 기사로도 나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려진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하나도 기사로 안 나온대? 네네. 그러게요. 그만큼 그 묻혀 있는 글들이 어쨌든 시민 정치바당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이 자체 우리 모두가 이제 SNS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변에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게요. 하여튼 오늘도 이 경북의 즐거운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앞부분 시작할 때부터 경상도가 바뀌고 있다. 경상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까지 경상도에서 날아온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던 경북 지역의 농민들이 이완영 사무실에 가서 항의했다라는, 그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보한 시민들의 제보로 알게 된 거야. 경북이 변하고 있다니까? 자, 마지막 기사는요. 망치부인과 관계된 내용이죠. 국정원 위증, 1년 전 대기 발령했다던 좌익교수, 알고 보니 지난주에 대기 발령. 지난 대선 때 좌익교수란 아이디로 전라도 비하, 5.18 비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성희롱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지난주에야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년 전에 대기 발령을 했다는 국정원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정원의 비공개 정보위 현안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좌익교수 직원은 작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대기 발령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대기 발령이 안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최근 문제 제기 뒤 지난주에 국정원 차원에서 대기 발령이 있었다고 국정원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은 좌익교수의 부적절 행위는 확실한데 수사 중이라서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국정원 차원에서 민간 업무는 하지 않고 지원 근무를 계속해왔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주 지적받은 이후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나 확실하기에 원차원의 대기 발령을 정식으로 했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기 발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음을 지적했다. 좌익 교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서 3,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불법 활동을 해왔다. 그는 구체적으로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실 개대중 뇌물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빨이 우글대고 전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DC인사이드에서 탈퇴하고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다. 검찰은 2년 넘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만 조사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딸에게도 막말 댓글을 달았던 이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 그동안 대기 발령시키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 벌을 준 것처럼 했는데 이게 쌩 거짓말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들통이 나는 순간. 예. 그러면서 지금 이 김순환 검찰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좌익 교수에 대한 수사 기록 자체를 삭제할 것 같아. 그죠? 아주 기가 막히는, 아까 전화하신다더니 전화가 없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이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 이야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이제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라는 게 밝혀져서 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했어. 국정원을 고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원 직원이 이런 짓거리 하는데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을 물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내가 1심에서 진 거야. 졌는데 이유가 뭐냐?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패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저 소송 비용 6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1심에. 600 몇십만 원을 내라는 거야. 어이가 없잖아. 이미 국정원 직원인 건 다 밝혀졌는데 국정원 직원인 걸 확인할 수 없어서 내가 민사소송에서 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소송비를 내라는 거야. 이거 좀 처음 들어요? 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 씨발 진짜 막 불지르고 그럴래다가 그래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항소를 안 하려다가 내가 다시 항소를 했어. 왜? 항소해도 또 내가 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또 1200만 원 물어내야 돼. 3심까지 가면 내가 1800만 원을 물어내야 돼. 그 내가 1800만 원을 물어내더라도 나는 이 좌익 교수 이거 끝까지 간다. 내가 이 재판했던 기록을 남기겠다. 이러면서 재판을 들어갔는데 사실 18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속이 상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항소하기로 딱 결정한 순간 1800만 원이 입금이 됐어. 그 망치 부인의 방송을 어느 대학에서 교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2600만 원의 저작권이 발생하고, 예, 무려 2600만 원이 저작권이 발생했다고. 그 중에 1800만 원을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지금 입금해놨어. 국정원 재판에서 내가 3번 다 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물어낼 돈 입금해놨어.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가보자고. 우리 정부에서,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뭐라 했어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 자, 이미 우리 하 사장님께서 총알 꼽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을 계속 갈 겁니다. 예. 어떻게든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죠. 예. 자,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이제 세월호 문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통과됐죠.
오늘 아침에 통과됐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당일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어디서 뭘 하느라고 나중에 5시 반에 비상센터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서 발견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완전히, 나 이제 막 쌍욕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아우, 그래갖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니야. 7시간 동안 뭐 했냐? 서면 보고를 받았대. 아니, 국민 304명이 순식간에 죽는 사고를 당하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관련 회의도 열질 않고, 직접 대면 보고도 받지 않고, 어떻게 서면 보고만 받았느냐? 자기네들이 보고를 철저히 했대. 보고를 철저히 받은 게 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구조가 힘든가 이런 닭소리를 뻘소리를 잡소리를 진짜. 그러자 지금 이제 이 청와대에서 팔팔 뛰면서 박근혜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상? 지금 해보자는 거야, 너네? 위헌? 청와대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위헌적 발상.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 개시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 새누리당은 특조위를 해체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가능성을 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확인했다. 즉 논란이 불거졌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는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의 행적조사 가능성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입장과 같다. 당시 고용주 특조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라면서 세월호와 아무 관련이 없는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걸 누가 형사소추한대? 형사소추가 뭐냐면, 이게 형사소추라는 말이 뭐냐면 박근혜를 형사고소한다는 거야. 박근혜를 형사고소하는 게 형사소추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에서 아니 여러분, 나는 이 반응이 진짜 웃기는 거야. 왜 웃기느냐 하면 어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게 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가 그 시간에 무슨 범죄 저질렀어요? 아니, 우리는 9.11 때 부시를 조사한 것처럼 그 일본의 쓰나미 때 그 일본의 관련자들 조사한 것처럼 그냥 조사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뭐 범죄 저질렀어? 형사소추법에 걸릴 만한 짓 한 거야, 이 시간에? 무슨 죄를 한 거야? 무슨 죄? 도대체 어떤 형사소추에 걸리는 짓을 했길래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뭘 했길래?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니, 형사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조사만 하겠다는데 왜 범법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지랄을 해? 자백하는 거야? 이거 지금 자백한 거야? 무슨 법을 위반했을까, 이 시간에? 무슨 형사고소 당할 짓을 해서 이렇게 위헌이라고 지랄할까? 결국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특조위에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거라는 질문에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게 위헌이란 말은
헌법을 위배한 거잖아.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헌법에 따른 거야. 한편 새누리당도 23일 특조위의 대통령 행정조사에 특조위 해체까지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가 박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또 특조위가 지속적으로 특별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특조위의 해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며 국회 예결특위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요구, 특조위 구성 기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니까 뭐가 위법이고 뭐가 위헌이냐고. 아니 7시간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형사 고소하면 위헌이래. 뭐 박근혜가 7시간 동안 형사 고소당할 짓을 한 거야? 어? 아니 뭐 무슨 죄? 요즘은 뭐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야 그 시간에? 뭐라고 우리가 형사고소를 하겠어? 어? 뭔 일을 저질렀길래 형사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와. 형사소출을 하면 위헌이라고. 뭔가 범법을 한 거야 그 시간에? 어? 뭔가 그 시간에 범법 행위를 한 거야? 의료법 위반? 어? 아니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소출을 하면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와. 이거 뭐겠어요? 지금 뭔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짓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위헌이 되려면 지금 지네 말대로 박근혜를 조사하는 게 위헌이 되려면요, 그 박근혜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 형사소송법을 위반할 범죄를 그러니까 형사 기소될 형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소했을 때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야. 뭔 짓을 했냐고.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뭔 짓을 했길래 지네들이 펄펄 뛰면서 형사소추 얘기가 나와. 진짜 궁금하네. 우리는 그냥 그 시간에 보톡스나 맞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보톡스를 맞거나 무슨 뭐 체조를 했거나 미모 관리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그 시간에 박근혜가 뭘 했겠어? 데이트를 했겠어? 그 나이에? 근무 시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보톡스를 맞거나 이런 의료 시술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 365일 24시간 일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령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 밤늦게까지 공무를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 그 업무 시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의료행위는 업무 시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가령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하는 이런 문제라면 업무 시간 할 수 있는데, 가령 무슨 보톡스를 맞았다든가 이러면은 욕을 먹을 수 있죠. 국민들이 가만 안 있지. 만약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톡스 같은 거 맞았다 그러면 보톡스 처바르느라고 애들이 죽어간데 가만히 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최악의 경우 그 정도일 거라고 나는 예상했단 말이야.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이야? 뭔가 법을 어겼어? 형사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 7시간을 조사하면 박근혜가 형법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형사소추하면 위헌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야? 제가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에? 아니 제가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됐다니까. 간통죄 폐지됐죠? 간통죄 지금 무슨 유부남을 불러서 뭔 짓을 했든 간통죄도 폐지됐어.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는 만약에 설마 예를 들어서 산케이 신문의 주장이 맞다라면 그 간통죄도 위헌이기 때문에요. 그거 폐지됐어요. 그걸로 처벌을 못 받아. 무슨 죄야 도대체? 그러면 도박? 아니면 뭘 어긴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박근혜 7시간을 조사하면 형사소송을 당한다고 그래?
아, 박근혜 7시간 뭘 조사하면 그게 형사소송 위반이냐고.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어? 뭔 짓을 했길래 형사소송법에 걸린다라고 저렇게 펄펄 뛰고 지랄들이야. 사설 토토? 뭘 한 건데?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히면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걸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사생활이래.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라서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대통령의 지금 이 시간 이후의 행동은 1시간 뒤에, 12시간 뒤에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기밀이야. 우리가 알면 안 돼.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이 시간 전, 5분 전, 10분 전은 국민의 자산이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 결정하면 그게 국민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공개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아베가 그 근무 시간에 온천 간 거 그거 다 기록에 올라와 있어. 무슨 온천에서 몇 시간 동안 쉬었다. 이거 분 단위로 다 일본도 공개해요. 오바마도 그 평일에 골프장 갔다. 그거 다 공개해요. 예. 공개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 이 순간 이후는 국가 기밀이지만 이 순간 모든 이전은 이게 국가 기록물이야. 국가 기록. 한마디로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자산이야. 따라서 그 시간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김정은은 공개 안 해. 여기가 북한이냐? 여기가 북한이야? 북한이 OECD 가입한 나라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선진국 정상회의 구성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인가? 뭐 하여튼, 지금 선진국들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왜 나와? 너 박근혜지? 너 박근혜지?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공개 안 함.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은 얘기가 왜 나와? 너 지금 북한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나 이 또라이. 너 박근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책임자의 시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책임자의 시간은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야.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어. 이 대통령이 되면요.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간이 분 단위로 다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뭘 했는지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도대체 뭘 했길래 그 7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 노무현이 만약에 국민 304명이 그렇게 3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갈 때, 이거 중요한 건 3시간이야. 7시 반부터. 예. 이거 또 누구야?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 그 혹시 저기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도 됩니까? 아니, 국정원 문제니까. 재판 문제로. 네네. 제목하고 이 노래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내가 지금 저기 통화를 하느라고, 예.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하느라고 내가, 이 이어폰을 끄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10cm란 제목 보고 눌렀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해하지, 이게 더 웃겨? 하여튼, 예. 아니, 이게 제목이, 내가 뭐라 했는데! 나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예. 박지원 의원, 예,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뉴스 봤던 국정원 좌익교수, 국정원 좌익교수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직접 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생중계로 할까요? 그랬더니,
국회 정보위 문제라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만 그 개별적으로 저의 재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망치 부인의 좌익교수 공판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벌써 이 박지원 의원 쪽에서, 예, 박지원 의원님이, 망치 부인과 좌익교수의 재판 문제로 국회에서 언급한 게 오늘까지 3번째라고 들었어요. 예. 3번째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를 왜 공지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공지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셨다. 예, 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의 이런 노력, 그리고 이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망치 부인이고, 예, 인터넷 방송에서 이 야당의 의원들이, 저한테, 제가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인영 의원도 쉽잖아요? 예. 저하고 아무리 친하고 저한테 잘해주신다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될 비난을, 혹은 들어야 될 비판을 피해가실 수는 없다는 거. 예. 저를 위해 애써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지만, 일단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우리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예, 분열된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무슨 개인적인 억하심정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허위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두환이 미국 갔을 때, 옆에서 전두환 시다발이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전두환을 이렇게 안내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진. 제가 그거 허위 사실이라고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한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전두환이 머리가 하얗잖아요. 예. 사진 속에 전두환이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이 박지원도 굉장히 나이가 늙은 걸로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거는 김대중 정부 때예요. 김대중 정부 때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이전이지. 그래서 그 시절에 박지원 의원은 지금하고 사뭇 달라. 40년 전이야. 30년 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국으로 온 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돼요. 예, 80년대에 왔어. 80년대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35년 전인데 안 맞잖아. 전두환이 그렇게 머리가 허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박지원 의원이 미쳤다고 미국 가서 전두환 시다발을 하겠어? 그 사진 조작이야. 예. 혹시 저한테 지금 그걸 보내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사진은 조작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한국으로 왔을 나이하고 그 사진의 연수가 안 맞아요. 전두환 최근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진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대로 알려줍니다. 예, 알려드리지만,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좌익교수 문제로 신경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박지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새정치연합 의원님들 중에 가장 연배가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님의 결단에 따라 내년 총선이 대대적인 압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야권의 존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독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박지원 의원님의 훌륭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오늘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 남았다. 예. 최윤희 전 합참의장. 예. 최윤희 전 합참의장. 그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해군 뭐였어? 해군 참모본부장이었나? 해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던 시절에 소위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함재기? 함재기라 해서 항공모함위에 올리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함재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알파 머시기라는 비행기를 굉장히 비싼 값에 도입하도록,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강요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비싼 비행기를 사도록,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제끼고 오로지 그것만 사라고, 헬기, 그 비행기를 사라고 막 강요했던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비리로 오늘 검찰 소환이 있었다. 예, 검찰 소환인가 하여튼 무슨 방산비리 조사위원회에 소환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그리고 산으로 간 4대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과연 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이 합참의장 그만둔 지 며칠 안 됐어. 며칠 안 된 사람이 지금 소환받았는데, 과연 이런 사람에게 합참의장을 앉힌 박근혜 정부, 그들의 인사 감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과연 이 사람은 얼마나 책임을 질까? 두고 봅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예. 자, 망치부인 방송이 볼만 하셨다라면, 감사드립니다. 예. 망치부인의 입담도 아니고, 망치부인의 분노도 아니고, 망치부인의 외모도 아닙니다. 망치부인의 방송을 알아들어 주시는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의 생명력,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망치부인이 이 많은 소송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내용 있는 알찬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시부터 4시간 동안 보내드린 오늘의 생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